안녕하세요. 과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문제풀이 강의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25쪽, 41쪽, 49쪽, 50쪽, 51쪽까지 이렇게 중단원 점검 문제와 대단원 점검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먼저 풀어오고 선생님과 함께 답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오늘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선생님이 푸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보고 선생님처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의 답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바꿔서 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푸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다른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과정을 중요하게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중단원 점검 문제 왼쪽에 중요 개념 정리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쭉쭉쭉쭉 살펴봅시다. 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해가지고 우리 물질의 변화에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물리 변화를 보면 물리 변화는 물질의 모양이나 크기, 상태는 달라지지만 물질의 고유와 무엇은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죠? 우리 엄청 많이 반복을 했는데 바로 성질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은 화학 변화겠죠? 자, 화학 변화 해놓고 보면 원자의 배열 변화로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변화이다 라고 화학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두 가지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은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해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그 전에 자, 화학 반응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었고 자, 아래 이러한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 개수 등으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했었죠? 저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단계들을 배웠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3번 바로 개수를 맞추기였습니다. 반응 전후에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고 원래 있던 반응 물질들이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서 생성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개수를 맞춰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왼쪽에 반응물에서는 수소 원자가 4개 있고 수소 원자가 4개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수소 원자가 지금 2개가 있죠. 그럴 때는 앞에 큰 숫자로 2를 맞추어서 개수로 맞춰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산소는 왼쪽 반응물에 산소 원자 2개, 오른쪽에도 산소 원자 2개가 있으므로 개수가 잘 맞추어졌죠?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자, 화학 반응식에서 무엇의 비는 반응물과 생성물질의 분자수 비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개수비였죠?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기로 했어요. 개수비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분자수 비와 같다라는 것. 화학 반응식에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물질의 이름 질소, 수소, 암모니아 했는데 분자수 비와 개수 비가 같았으니까 분자수 비도 1대 3대 2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개수 비는 1이 생략되었고 여기 3이고 그리고 2 이렇게 되었었죠. 또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이 화살표를 써요. 화살표로 써줘야지 등호라던가 이렇게 화살표를 쓰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두어야겠습니다. 자, 화살표의 왼쪽에는 반응 물질을 쓰고 그 사이에 여러 개일 때는 더하기로 연결을 해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 물질은 화살표의 오른쪽에 생성 물질을 쓴다까지 했었죠.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1번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을 보면 잉크가 물 전체에 퍼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잉크가 물 전체에 퍼지면 잉크는 잉크대로 이렇게 막 퍼져 있고 물은 잉크 분자 사이사이로 가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잉크를 푼 물도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잉크도 뭐 색깔로 비교를 해보면 좋겠죠. 자, 파란색의 잉크를 물에 풀면 파란색을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억은 물리 변화가 맞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양소가 연소를 하여 촛불이 켜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소한다는 것은 산소와 반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양초가 산소와 반응하여 촛불이라는 새로운 애가 생겼죠. 이런 것은 화학 변화입니다. 자, 세 번째. 검은 머리카락의 색이 하얗게 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검은색 그리고 하얀색 이런 것은
색은 성질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성질이 변하는 것은 화학 변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둘 다 아니고요. 자, 촛불 주위의 양초가 녹아 촛농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체 상태였던 양초가 녹아서 액체 상태인 촛농이 됩니다. 이것은 성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변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변하는 것은 물리변화였다 해서 리을을 맞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오븐에 넣은 반죽이 부풀면서 빵이 된다고 했네요. 이렇게 반죽이 빵이 되면은 뭐 맛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지고 냄새도 달라지죠. 이러한 성질들이 변하니까 얘는 물리변화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는 X표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 답은 무엇인가요?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분자의 종류가 변합니다.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는 것은 이 분자는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이 성질이 변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바로 화학 변화의 정의였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을 가열했을 때 수증기가 생기는 것은 상태 변화이죠.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였습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태 변화이므로 X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별뿐만 아니라 원자의 종류도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류와 개수는 불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X입니다. 마지막, 메테인이 연소할 때 메테인 한 분자는 산소 분자 2개와 반응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아래에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1이 생략되어서 한 분자의 메테인 CH4가 메테인입니다. 자, 한 분자의 메테인이 연소할 때, 연소한다는 것은 산소랑 반응한다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연소. 자, 그래서 두 분자의 산소와 반응한다. 앞에 있는 개수는 분자, 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자의 CH4인 메테인과 두 분자인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하여 자, 한 분자인 CO2가 발생하고 두 분자인 H2O가 발생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문장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맞는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구리 냄비를 가열하면 검게 변한다. 이는 구리의 성분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되기 때문이다. 구리는 구리색을 가지고 있죠. 구리색이라고 하면 약간 불빛이 도는 갈색 그런 느낌의 구리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리가 가열 후에는 지금 거뭇거뭇하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게 변하는 반응을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 구리, 산소 이 둘이 반응을 하여 화살표로 CuO라는 산화구리가 된다라는 것까지 바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구리를 봤을 때 1, 1이니까 그냥 냅두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산소 원자는 2개, 오른쪽에는 1개죠. 그러면 앞에 개수 2를 맞추어 주어 산소 원자의 개수를 2로 맞추어 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CU인 구리가 개수가 달라졌죠. 자, 그러면 다시 구리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 2를 곱해주면 자, 구리 원자도 2개, 오른쪽에 구리 원자도 2개, 그리고 왼쪽에 산소 원자는 2개, 오른쪽에 산소 원자도 2개 이렇게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Q1 내고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4번. 2번 문제 작은 4번 문제를 보면 화학 반응식이 있었죠. 이걸 보고 CH4 두 분자, O2가 세 분자 있을 때 그렇다면 CO2는 몇 분자가 생성될까? 라는 문제 이거 풀어오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41쪽 화학 반응의 법칙 문제 풀겠습니다. 먼저 중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갈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가 변하지 않아서 화학 반응 전후에 물질의 전체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질량 보존 법칙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정 성분비 법칙도 우리가 질량을 다룬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질량 보존 법칙과는 차이가 있더라 해서 보면 질량이 일정한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여 화합물을 이루기 때문에 화합물의 구성 원소 사이에 질량비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습니다. 자, 물을 구성할 때는 항상 수소 원자가 2개, 그리고 산소 원자 1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수소 원자 2개, 그리고 산소 원자 2개가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량비를 따져보면 수소 대 산소가 1대8, 그리고 1대16으로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보면 마지막은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바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조건, 그리고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라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액체나 고체가 반응에 참여를 하면은 기체 반응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기체 반응을 법칙을 보면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비가 일정하다 라는 것이 기체 반응 법칙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죠.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은 부피비를 다루고 있다. 위에 2개는 질량, 그리고 아래는 부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할 때 개수비가 분자수비다 라는 것을 배웠었고, 여기에 하나 더 기체의 경우 부피비다 라는 것까지 배웠던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비를 묻는다면 개수비를 떠올려서 화학 반응식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부피비를 찾는 식. 부피비를 찾는 식으로 해야지 질량 보존 법칙처럼 2부피 더하기 1부피 해서 수증기 3부피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모두 잘 기억을 하죠.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여기서 개수비, 분자수비, 부피비, 그리고 질량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질량비는 다른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1번 문제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OX 문제네요. 화학 반응 법칙과 관련한 설명이고 옳은 것에 O를 하겠습니다. 자, 연소하기 전에 강철솜과 연소한 후 생성된 산화철의 질량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연소하기 전에 강철솜은 반응물이고 연소한 후 생성된 산화철은 생성물입니다. 자, 이때 질량 보존 법칙이니까 무심코 O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반응물이 다 써 있었나요? 아니죠. 연소한 후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을 하여 반응을 한다라는 뜻인데 지금 산소의 무게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소의 질량은 고려하지 않고 강철솜과 산화철만을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철에는 결합한 산소의 원자만큼의 질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는 탄소 원자 5개와 산소 원자 10개로 이산화탄소 분자 5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산화탄소 분자는 CO2라는 화학식을 갖습니다. 탄소 원자 하나, 그리고 탄소 원자가 하나일 때 산소 원자가 2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탄소 원자가 5개가 있으면 산소 원자는 10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탄소 원자 5개와 산소 원자 10개가 있으면 이산화탄소 분자는 5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될 것입니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 다시 쓸게요. 탄소 원자가 5개, 그리고 산소 원자가 10개가 있을 때 CO2라는 화학식을 가진 CO2, 화학식을 가진 이산화탄소는 얘도 5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수소기체 10ml와 염소기체 20ml가 반응을 하면 염화수소기체 30ml가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체가 반응을 하고 기체가 생성되고 부피를 다루고 있다 하면은 우리는 기체 반응 법칙이구나 라고 떠올리고, 그러면 개수비가 필요하겠군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면 됩니다. 자, 개수비는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세워봐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세우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수소기체는 H2라는 화학식을 갖고 염소기체랑 반응을 했는데 염소기체는 Cl2라는 화학식을 갖습니다. 이 둘이 반응을 하여 염화수소는 HCl이라고 했었죠. HCl 기체가 생성된다.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야겠죠? 수소 2개, 오른쪽에는 하나니까 앞에 2를 먼저 써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Cl인 염소 원자가 2개, 왼쪽에도 2개 해서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응식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소기체 10ml 그리고 염소기체 20ml가 있었는데 얼마가 생성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개수비를 볼까요? 개수비는
1대 1대 2의 계수비를 갖습니다. 그러면 반응하는 부피비도 1대 1의 부피비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 10mm가 있었으면 얘도 똑같이 10mm 반응하여 20mm가 생기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20mm였던 염소 기체는 10mm만 사용을 했으니까 실투 기체가 10mm 남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염화수소 기체는 20mm가 생성이 되었는데 문제에서는 30mm가 생성된다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X입니다. 2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질소기체 14g과 수소기체 3g이 모두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암모니아의 질량은 17g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위를 보면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물질이고 반응물질들의 질량의 합은 생성물질인 암모니아의 질량과 같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질량보존 법칙이었고 그래서 동그라미다. 기억은 맞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하는 질소와 수소의 부피비는 14대 3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위에 문제를 보면 질소기체 14g과 수소기체가 3g이었습니다. 이 니은 문제는 그러면 질량비가 14대 3이었는데 질량비가 부피비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가? 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질량비가 부피비와 같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피비라고 물어봤을 때는 항상 기체 반응 법칙을 떠올려야 돼요. 자, 기체였고 부피비죠. 이러면 기체 반응 법칙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고 위에 문제에서도 했었는데 그러면 계수비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자, 계수비는 반응식,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반응식을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는 N2 그리고 수소는 H2의 화학식을 갖습니다. 자, 그럼 반응을 하면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볼 때는 선생님이 이런 화학식들을 다 주어줄 거예요. 자, 그럼 계수를 맞추면 2 그리고 수소 앞에 3이라고 하면 계수가 맞춰집니다. 모두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수비를 보자면 1대 3대 2라는 부피비를 이루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질소와 수소의 부피비는 14대 3이 아니라 1대 3입니다. 자, 1대 3이다 라고 고칠 수 있겠죠. 자, 디귿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소기체 6g을 사용해도 생성된 암모니아의 질량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정 성분비 법칙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암모니아를 이룰 때는 14대 3이라는 질량비를 갖는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모두 반응을 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소기체 6g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질소기체가 14g으로 똑같기 때문에 생성된 암모니아의 질량은 여전히 17g으로 같을 것입니다. 17g에 반응하지 않은 수소기체 3g이 함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그라미 이해했나요? 자, 3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가나 반응 전후의 질량을 측정할 때 질량이 같은 것과 다른 것 찾아볼까요? 자, 먼저 같은 것은 가입니다. 질량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질량 다르다는 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져가지고 이걸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을 항상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가번은 밀폐된 용기 속에서 일어나는 법칙이고요. 나번은 밀폐되지 않은 공간 속에서의 연소 반응입니다. 자, 먼저 가를 보면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가 발생이 됩니다. 자,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얘는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반면 자, 나번 문제는 밀폐되지 않은 공간 속에서 종이가 연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산화탄소 기체와 그리고 수증기 등이 발생을 하는데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 기체도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얘네들이 날아가면서 연소된 종이는 더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질량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9쪽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여러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것을 발열 반응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를 함께 봤었는데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이 바로 발열 반응이었고, 반응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라는 것은 흡열 반응이었습니다. 자, 흡열 반응은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내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고, 발열 반응은 내가 반응을 해서 열 에너지를 주위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주위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얘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암기하자. 이 정도만 암기. 여기서는 암기가 조금 필요하겠다.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발열 반응은 물질이 산소와 만나 연소하는 반응, 그리고 금속이 녹쓰는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산과 염기의 반응 등이 있습니다. 흡열 반응으로는 수산화발연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자라는 것 말을 해줄게요. 그 다음엔 자, 종이의 연소 반응은 많이 다뤘었는데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의 주 성분 물질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탄산수소 나트륨은 나트륨 원자가 노란색, 그래서 나트륨 원자 이렇게 있고, 수소 원자는 모든 원자 중에 제일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하얀 것이 수소 원자입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흰색으로 하면은, 자, 탄소 원자는 C 해서 이렇게 탄산수소 나트륨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O 원자입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의 O 원자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자, Q2.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적어오세요.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오길 바랍니다. 알겠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이용한 장치 해서 나와 있는데, 손난로는 철과 산소가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그리고 손냉장고는 반대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라 우리의 손이 차가워지겠죠? 우리의 손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X. 자, 발열 반응은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었고 주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2번 문제. 철이 산소와 반응을 하여 산화철을 생성할 때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철은 금속이었고 산소와 반응을 하여, 그럼 산화 반응이죠, 이거는. 금속의 산화 반응은 에너지 방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O. 자, 이거는 왼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금속이 녹쓰는 반응. 이 녹쓰는 반응이 바로 금속의 산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녹쓰는 반응이라 동그라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산화 발연과 염화 암모늄도 왼쪽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므로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 연소 하면은 우리는 반응 물질이 메테인과 연소니까 O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얘는 발열 반응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열 에너지를 주위로 방출하는 반응을 보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 산과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입니다. 산과 염기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고 왼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 세 번째. 금속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은 발열이다 라고 이것 역시 왼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아래 에어컨 실외기 그리고 철과 산소의 반응을 이용한 손난로는 모두 에너지 방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나 봐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난로는 선생님이 수업 중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산소와 반응을 하여 산화철이 되는 발열 반응입니다. 자, 우리 손난로 핫팩 같은 거 비닐봉지에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비닐봉지를 까야 손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 흔들어주면 열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철가루와 산소를 원래 비닐봉지로 차단을 해놓았었을 때는 그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근데 비닐봉지를 까고 산소와 흔들어서 반응을 시켜줌으로써 발열 반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화학 변화를 갖고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어컨 실외기는 시원한 바람이 나온대요. 근데 실외기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온대. 이게 왜 그러냐? 자, 에어컨에는 기체 상태의 냉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냉매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자, 물질들은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고유한 에너지가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그리고 고체 상태일 때 서로 에너지가 다릅니다. 고체 상태일 때 에너지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기체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높습니다. 액체는 이 기체와 고체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 상태일 때는 에너지가 높았다가 액체 상태가 되면서 에너지가 낮은 애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출한 열이 더운 바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 변화로 인한 열의 출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 얘는 물리, 그리고 얘는 화학, 오른쪽은 화학,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